대구 동부소방서의 소방망루가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켜낸 화재 감시탑 소방망루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개표소에 대한 최종 모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주시 황남동 일대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전통 현대가 어우러진 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한 영천시 해외 무역사절단이 총 4,89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화도 CCTV도 없던 시절 하늘 높은 곳에서 불빛 하나, 연기 한 줄기 놓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동부소방서 옥상, 소방망루가 바로 그 흔적인데요. 지금은 제 역할을 다했지만 한 시대를 지켜낸 이 화재 감시탑이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 사이 낡은 건물 옥상 위에 세워진 작은 감시탑, 대구 동부소방서의 소방망루입니다. 소방관들은 이곳에 올라 하루 종일, 때론 밤새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연기, 불꽃, 그리고 그 너머 누군가의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높은 데 올라가서 직접 보고 저기 불이 났다 하고 출동했던 거죠. 정말 눈으로 지키던 시절이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이 망루는 대구 동구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높이만 20m. 두 사람이 겨우 서 있을 만한 공간에서 소방관은 동구 전역을 내려다보며 화재를 감지했습니다. 지금은 빌딩과 아파트들로 시야가 가려졌고 역할도 사라졌지만 망루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방망루는 이제 역사 속 구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 동부소방서가 조만간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이 감시탑도 철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소방망루는 단 5곳. 이 가운데 2곳이 대구에 있고 그중 하나가 동부소방서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각기둥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보기 드문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망루는 저희 세대 소방관들에겐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화재 감시를 넘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했던 장소였죠.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하는 지금 사람 손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지만 불빛 하나로 긴급 상황을 감지하던 망루의 이야기는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망루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불빛을 지켜보던 눈은 분명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사라지기 전 소방망루를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개표소에 대한 최종 모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선관위는 2일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소 내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8,300여 명의 투표 관리 인력과 4,700여 명의 개표 인력을 투입해 차질 없는 선거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3일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내 투표함은 투표관리관, 투표 참관인이 경찰 호송하에 개표소로 이송하고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 역시 경찰이 동행해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공정선거 참관단이 전 과정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국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개표를 관리하겠습니다. 경주시 황남동 일대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전통 현대가 어우러진 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고도로 지정된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전통경관 복원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경주에서는 황남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옥 456건, 담장과 대문 등 가로경관 331건이 정비됐습니다. 특히 노후한 거리 환경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황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으며 청년 창업의 중심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한 영천시 해외무역사절단이 총 4,893만 달러, 우리 돈으로 675억 원어치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천시 사절단은 지난 30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를 통해 2,703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에서도 1,295만 달러를 계약하는 등 실적을 쌓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출 계약의 4배를 뛰어넘는 실적으로 영천시는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 현지 시장에 적합한 반려동물 사료, 주방세제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경상북도와 안동시, 청송군 등의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총 42억여 원,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에서 1,500여만 원, 주식회사 유니드비티 플러스에서 1,000만 원, NH농협 재경연과회에서 1,000만 원, 신지식 농업인 중앙회에서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신지식 농업인회 경북지회에서 100만 원, 경북 새마을금고 중앙회 3천만 원, 더스카이 1,000만 원, 진성희씨 대종회 300만 원, 대구 경북 농자재 판매업 협동조합에서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도적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일 확대간부 회의를 주재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10일부터 가동되는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맞춘 전략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또 대선 이후 출범되는 새 정부의 지역 공약이 최대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지시하고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철저한 준비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스스로 급성림프 혈액암 소견 진단 사실을 밝힌 이철우 도지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현재 치료에 집중하고 있고 의료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미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남자 육상 국가대표팀이 400m 계주에서 한국 신기록인 38.49초를 기록하며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해당 종목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기록은 종전 한국 기록에서 0.02초를 단축한 것으로 대회 신기록도 동시에 경신했습니다. 예천군청 육상팀 소속의 남아디 조혜진 선수가 큰 주목을 받은 가운데 국군체육부대 소속 이준혁 선수를 비롯해 이재성, 서민준 선수가 함께 출전했습니다. 예천군의 대표 소득 작목인 개포 풋고추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예천군은 2일 오전 예천농협 개포지점 농산물 집화장에서 풋고추 500kg을 유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포 풋고추는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예천군 개포면에서 오랜 재배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돼 우수한 품질과 맛을 자랑합니다. 안동시가 국내외 유명 인플루언서 7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한 마이스 팸 투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행사는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등 안동의 대표 관광지를 배경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유교 문화 체험을 비롯해 전통 음식 시식과 공연 감상 등을 통해 안동의 전통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이번 투어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는 참가자들의 SNS 채널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하며 안동의 문화 관광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산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자인단오제가 남천둔치 야외 공연장과 자인면 개정숲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자인단오 5마당을 비롯해 서울 송파 산대놀이, 부산 좌수영 어방놀이 등 국내 대표 무형유산 공연과 고택음악회, 현대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참여형 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해 도심 속 남천둔치에서 전야제가 열리는 등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경주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5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75%로 전체 127개 사업 가운데 95건을 이행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황금대교 조기 건설 등 13건, 추진 중인 사업은 신라환경 핵심 유적 정비, 문무대학릉 성형화, 제2동궁원 조성 등입니다. 경주시는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공약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천 IC 명칭이 서경주 IC로 바뀔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건천 IC의 명칭을 서경주 IC로 변경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대비한 교통인프라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기존 건천 IC는 읍단위 지명을 사용해 경주, 동경주, 남경주 IC 등과 명칭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구시가 집중호우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24곳에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적정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천대로와 서변, 동인, 칠곡 등 24곳을 설치 대상지로 정하고 예산 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한 곳을 시작으로 올해는 12곳에 오는 6월까지 설치하고 나머지 11곳은 재정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2025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성과금 4억 7,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개 영역, 20개 지표에 따라 실시됐으며 대구시 교육청은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실물 연수에서 교원 만족도 93.1%를 기록했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 TF 구성 등 체계적인 연수 운영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확보된 성과금은 교원의 디지털 연수와 AI 교수, 학습 역량 강화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경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 1조 745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본 예산과 비교해 39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문경시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역점 현안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읍면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11억 원, 오지개발 및 수건사업 39억 원 등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규모 체육행사 지원 18억 원, 단산터널 개설공사 50억 원, 공공형 택시 탑승비 지원 8억 원을 비롯해 하천관리 및 개보수 사업 32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285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